안녕하세요, 원리드터 D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TT 제거 TT인데 무게는 현재 8.62kg예요 그래도 TT 치고는 가벼운 편입니다. 오베하고 오베 오르드고 최근에 제가 이거를 기출을 했어요. 기출을 해서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TT는 휠은 원래는 듀라 에이스 휠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듀라 에이스에 50mm짜리 50mm짜리 휠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저는 이 휠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 거 MB 휠로 교체를 했고 6.7 MB 6.7을 쓰고 있었습니다. MB 6.7을 쓰고 있었고 이제 바꾼 거는 이제 크랭크가 원래 듀라 크랭크인데 저는 이제 파워미터가 안 달린 크랭크였어요. 그래서 파워미터가 안 달린 크랭크라서 어차피 저는 이제 파워미터 크랭크를 쓰면은 레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레드가 그 듀라 에이스 크랭크보다 가벼워요.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구동계는 지금 듀라 에이스예요. 듀라 에이스고 그리고 그 크랭크만 지금 레드 파워미터 크랭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 5037 사이즈의 파워미터 크랭크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꾼 건 세라믹 스피드 에어로 빅플리를 장착해서 탔었거든요. 네, 이렇게 세팅해서 최근에 이제 기출을 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TT는 방패휠을 껴야죠. 그래야 진정한 TT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패휠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DT 걸로 내렸어요. DT 방패휠이고 ARC 1100입니다. 이것도 물건이 많이 없어가지고 선주문 해놓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서 받은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뒤에는 이제 저거 방패 DT 디스크 휠로 바꾸고 앞에는 이제 DT 80mm 있잖아요. ARC 80mm짜리 그거를 꽂으려고 했는데 같이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선주문을 했는데 이제 뒤에 저거 디스크 휠만 먼저 오고 앞에 거는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한 10월쯤이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앞에 80mm짜리 DT 80mm짜리로 앞에는 낄 거예요. 앞에는 DT 80mm짜리로 끼고 뒤에는 이제 디스크 휠로 끼려고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고속에서 항속 유지가 잘 돼요. 근데 제가 이제 TT를 로드도 타고 TT도 타고 다 타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아는 형이 TT 타고 내가 뒤에서 이제 로드를 타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TT차 뒤에 붙으면 그 약간 드래그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TT가 워낙 자세가 낮게 타고 몸을 웅크려서 타기 때문에 TT 뒤에서 같은 TT를 타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TT를 타면은 같이 이제 드래그 효과가 이제 나서 이제 쭉 이제 피 빨면서 가는 거죠. 근데 TT차 뒤에서 로드를 타고 가면은 피 빠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힘들어요. 거의 드래그 효과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맨날 가는 평지 코스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아는 형이랑 같이 타고 갈 때 뒤에서 이제 형은 TT 차고 저는 로드를 타고 따라가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가는 코스가 이제 새만금 쪽 코스 많이 가는데 거기는 다 평지거든요. 평지인데 이제 형이 앞에서 끌면은 한 40에서 44km 이 사이를 유지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뒤에 따라가는 것부터가 힘드니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로테이션을 예를 들어서 받아서 제가 선두로 쓰잖아요. 선두로 쓰면서 이제 바람의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선두로 서서 40에서 44km를 유지하려면은 파워를 한 300에서 거의 380W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뭐 파워가 좋은 사람, 잘 타는 사람들은 뭐 충분하겠지만 저처럼 개미 파워는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1분 이상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이 속도를 유지를 한다고요? 하면서 이제 대단하다고 하고 놀랐는데 제가 이제 TT를 이제 내려서 타봤어요. TT를 내려서 타봤는데 확실히 그 코스에서 250에서 280W 정도만 유지를 해도 얘는 40km 이상이 유지가 됩니다. 40에서 44km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로드보다 거의 50W 정도의 힘을 아끼면서 달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둘 다 타보고 이제 파워미터를 보면서 탔을 때 그러니까는
TT는 야 정말 이 속도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와, TT는 확실히 잘 나가긴 하는구나 이제. 예,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아는 동생들이랑 탈 때도 제가 혼자 거의 100km를 말선으로 끌었는데, TT 타고 제가 말선으로 끄는 것과 제가 로드를 타고 TT 뒤에 따라가는 것 중에 로드를 타고 TT 뒤에 따라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TT를 타고 앞에서 말선으로 끄는 게 오히려 더 안 힘들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그만큼 확실히 TT가 고속에서는 정말 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팔은 기대고 타는 거라서 상체가 전혀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오로지 다리에다가 신경을 써서 이제 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은 파워, 예를 들어 250에서 제가 봤을 때는 280W만 유지를 해도 평지에서는 40km 이상 유지가 됩니다. 40에서 44km, 이제 노면과 바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또 TT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타보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로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방패 휠을 껴야죠. 그래서 이 DT 스위스 방패 휠을 끼고 앞에는 80mm짜리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뒤에 방패 휠만 먼저 장착해 보겠습니다. 근데 무게가 늘어나긴 해요. 지금 무게가 좀 늘어날 거예요. 지금 8.6kg였는데 예를 들어서 방패 휠로 바꾸면 무게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얘보다는 무조건 방패 휠이 무겁긴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바꿔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측 무게죠. 실측 무게 1100입니다. 조금 무겁네요. 그 스펙상엔 1050 몇인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튜브리스 림 테이프가 감겨 있고 이제 튜브리스 밸브를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무게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밸브 제거하고 튜브리스 테이프가 안 감겨 있을 때 무게가 1057g인가 아마 될 거예요. 스펙상. 그게 이제 테이프 감고 밸브 추가하니까 이제 딱 1100g이 되네요. 1100g입니다. 무게는 실측 무게 뒤에만이에요. 뒤에만 1100이에요. 그리고 꽤 무겁죠. 이 정도면은 웬만한 초경량 로드 휠셋 같은 경우 앞뒤 휠셋 무게죠 거의. 근데 얘는 뒤에 휠만 1100입니다. 1100이에요. 예, 꽤 무겁죠. 근데 이게 이제 훨씬 이제 고속에서 유지가 잘 되니까 대부분 이제 TT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뒤에를 다 방패 휠을 씁니다. 막힌 거 쟁반 휠이죠. 이거 디스크 휠을 씁니다. 이제 타이어 장착하고 이제 자전거에다 옮겨서 장착해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그냥 코르사 튜브리스 장착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코르사 프로도 나왔고 코르사 스피드도 있고 뭐 많이 종류가 있는데, 코르사 스피드를 쓰면은 좋기는 한데 코르사 스피드는 내구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진짜 대회 한 번용 막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 이제 일반 동호인들이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타이어 가격이 또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저도 코르사 그냥 튜브리스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많아요. 저희 매장에 엄청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냥 많은 거 써야죠. 그래서 이거 장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코르사도 잘 나가요. 코르사도 잘 나가고 어차피 제 튜브리스가 되니까 바로 이제 튜브리스로 세팅을 합니다. 요즘에 가벼운 튜브리스 타이어도 많은데 얘도 가볍진 않아요. 코르사 튜브리스 타이어도 이제 스피드가 가볍죠. 스피드가 제일 가벼워요. 코르사 스피드가 이제 튜브리스 타이어 중에서는 더 가볍고, 지금은 뭐 그 벨로플렉스에서 나오는 코르사 에본가 그게 제일 가벼울 거예요. 175g짜리 타이어가 있습니다. 25C 기준으로 튜브리스인데 175g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클린처 하이로드 SL이랑 거의 동일한 무게입니다. 그거 제일 가벼운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한 1000km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얇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구성이 좋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얘는 꽤 무거운 편이에요. 25C 기준이고 299g입니다. 299예요. 그래도 꽤 무거운 편이에요. 타이어가 꽤 무거운 편이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여기에 이제 MB에 장착되어 있는 이 MB SES 타이어 있거든요. 얘가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얘가 25C 기준으로 270, 200 그 정도 다 나가요. 200g 후반대, 260, 70 정도 나갑니다. 근데도 얘가 더 가볍죠.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어가 더 가벼운데, 일단은 저는 코르사 튜브리스로 장착합니다. 얘가 근데 왠지 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비드 같은 게 진짜 직진성을 위해 막 빠르게 달리기 위한 타이어 같이 생겼죠. 그리고 뭐 지금 뚜르드 프랑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선수들 보면은 빅토리아 코르사 프로 타이어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우승한 그 누구야 EF 팀 있잖아요. 그 친구도 이 타이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코르사 프로
코르사 프로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빙에고르 그 친구도 코르사 프로를 쓰고 있고, 코르사 타이어 잘 나갑니다. 잘 나가. 승차감도 좋고 잘 나가요. 좋은 타이어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장착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장착했습니다. 타이어 장착했는데 저 로고 위치를 잘 못 맞췄네요. 저 DT 스위스 있는 데다 맞췄어야 되는데 저 로고 위치를,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밸브가 있잖아요. 대부분 저는 로고를 밸브 위치에다 맞추는데 이제 여기 이 빨간색이랑 이 밸브랑 이 중간에다 맞추려고 이렇게 맞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어색하지 않은데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장착했으니까 이거 떼서 이거 다시 못 빼요. 빡십니다. 못 빼. 타이어 갈 때나 차라리 다음에는 이 로고가 이제 DT 스위스 위치에 맞게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다시 못 뺍니다. 빡세가지고. 그리고 로터는 갤퍼 제일 가벼운 로터 쓰려고 해요. 센터락 중에서는 제일 가볍죠. 센터락 로터 140mm. 어차피 휠에서 무게가 늘어나니까 다른 데서 조금이라도 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빼야 돼요. 기존에 달려있는 거는 XTR 140mm 짜리예요. 이게 TT차는 로터가 다 140이 달려있더라고요. 앞뒤 140이라서 지금 XTR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이 갤퍼 로터로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갤퍼 로터라도 로터에서라도 무게를 좀 줄여야죠. 휠에서 무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얘 장착합니다. 로터. 그리고 갤퍼 로터 장착할 때 팁은 이 갤퍼 로터 자체는 가벼워요. 갤퍼 로터는 이게 140mm 짜리인데 센터락이에요. 로터 자체는 가볍습니다. 79g이에요. 로터 자체는 이제 저 시마노 XTR보다도 더 가벼워요. 79g 가벼운데 이게 랑링이 무거워요.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갤퍼, 이 랑링이 기존 갤퍼에 포함되어 있는 랑링이 좀 무겁습니다. 얘가 13g이에요.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셨던 시마노 랑링이 제일 가벼워요. 더 가벼운 랑링이 있기는 하지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랑링이죠. 이거 시마노 랑링이 더 가볍습니다. 얘는 8g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로터는 갤퍼로 쓰되 랑링은 시마노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야 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얘는 12g, 보통 12g, 13g 나와요. 13g, 12g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이 랑링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시마노 랑링을 씁니다. 이렇게. 스프라켓이랑 다 장착했습니다. 타이어 장착했고, 스프라켓도 장착했고, 스프라켓은 듀라이스 기존에 거 그대로 옮긴 거죠. 그대로 옮겼고, 로터만 타이어 새로 장착했고, 이제 로터만 이제 갤퍼 좀 가벼운 걸로 바꿨습니다. 갤퍼 좀 바꿨고, 얘가 바람넣기가 좀 빡시더라고요. 바람넣기가 좀 빡세요.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바람 넣고 로터까지 장착했습니다. 이제 자전거에 장착합니다. DT 스위스 휠셋 장착했습니다. 와, 이게 역시 디스크 휠이 이쁘긴 하네요. 자전거 TT차는 무조건 디스크 휠에 앞에는 산발이 있잖아요. 코리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산발이 끼면 이쁘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깔맞춤을 해야 이쁘죠. 같은 브랜드로 가야 이쁩니다. 뭐든지. 코리마도 뒤에 디스크 휠이 있죠. 디스크 휠이 있고, 그러니까 디스크 휠 나오는 브랜드가 모든 브랜드에서 나오긴 하는데 수입을 잘 안 해오죠. TT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디스크 휠을 구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일단 코리마가 디스크랑 앞에 산발이 휠이 나옵니다. 산발이 스포크 있는 거, 3개 스포크 있는 거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 캄파놀로에서도 이제 보라 울트라, 거기서 디스크 휠이 나옵니다. 거기 디스크 휠이 나오고, 캄파는 근데 그 산발이 휠은 없어요. 그냥 앞에 80mm나 60 몇 mm짜리 휠이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게 써야 되고, 캄파에서도 디스크 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프리스턴이죠. 좀 핫한 브랜드는 이제 프리스턴에서 이제 앞에 거기도 산발이가 나옵니다. 앞에 산발이가 나오고 뒤에 디스크 휠이 나와요. 근데 프리스턴이 제일 비싸죠. 걔는 앞뒤 휠셋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프리스턴이 엄청 비쌉니다. 캄파도 비싸고 코리마도 비싸고, 일단 디스크 휠은 다 비싸요. 앞뒤로 하면은 비용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DT에서도 나오고, 그나마 DT가 그 중에서는 아마 제일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디스크 휠 뒤에가
한 410만 원 정도 되고, 앞에는 이제 80mm 같이 깔맞춤해서 끼우면, 앞에 80mm 끼우면 앞에 휠이 175만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나마 DT가 좀 저렴하고, 또 어디에서 나오나, 비전에서도 나옵니다. 비전 그 FSI 고급 브랜드죠. FSI의 고급 브랜드가 비전이에요. 비전도 이제 뒤에 디스크 휠이 나옵니다. 그리고 MB에서도 나오네요. MB에서도 뒤에 리어 휠 디스크 휠이 나오고. 근데 다 무거워요. 제가 스펙을 다 봤는데 그나마 캄파가 제일 가볍습니다. 디스크 휠 중에서는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휠 중에서 캄파놀로 뒤에 리어 휠이 제일 가벼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DT 스위스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1kg가 넘어가요. 다 1000이 넘어가고, 캄파놀로 디스크 휠만 800g대, 900g대 정도 되더라고요. 스펙상 그렇게 봤고, 또 그 로발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로발 이제 스페셜 TT차에 들어가는 디스크 휠, 로발도 디스크 휠이 나옵니다. 디스크 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딱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MB 찝에서도 나오죠. 찝에서도 있죠. 찝 휠도 있고, 휠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일단은 집에서도 찝도 리에 디스크 휠이 나옵니다. 찝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 말고는 딱히 없네요. 또 다른 브랜드는 대부분 메이저 브랜드 휠이죠. 다 메이저고,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DT 스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쁘더라고요. DT 스위스가 이저 로고가 딱 일자로 딱 있는 거, 이 모습이 좀 이쁘죠. 이쁘고, 그리고 어차피 제 거 그 오르드가 빨간색의 검은색 조합이라서 이 로고도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빨간색에 검은색, 밑에는 검은색이고 위에는 빨간색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게 앞바퀴랑 같이 세팅을 하고 싶었는데 앞바퀴가 너무 늦게 온다고 해서 이제 10월달 예정이거든요. 80mm짜리 DT 스위스 80mm짜리 산발이 끼우면 이쁘긴 한데, 또 여기다가 또 다른 브랜드의 블랙잉크에서도 나오네요. 블랙잉크 팩터 브랜드죠. 팩터 자 브랜드 이제 블랙잉크에서도 디스크 휠이랑 산발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블랙잉크 산발이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같이 휠은 앞뒤로 같은 브랜드를 써줘야 깔맞춤이 됩니다. 그게 더 이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DT에서는 산발이가 안 나오니 그냥 DT에서 제일 두꺼운 80mm짜리 ARC 1100 80mm짜리를 주문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끼면은 꽤 이쁠 것 같아요. 80mm면 한 이 정도 올라가죠. 얘가 지금 60mm 정도 되니까 MB가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원이 갈수록 작아지죠. 이제 림이 늘어나면 이제 그런 것도 이뻐요. 그런 것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TT에는 역시 이 디스크 휠, 이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냥 카본으로 다 되어 있어요. 텅 비어 있고, 이렇게 이제 이 탈 때마다 이제 공명음이 울리죠. 동동동동 하면서. 이제 그 약간 그 트랙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픽시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픽시에도 이제 디스크 휠 끼면은 막 그 스키딩 할 때 막 둥둥둥 울리는 그런 공명음이 되게 좋습니다. 간지가 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공명음이 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라쳇은 이제 신형이라서 EXP 신형 라쳇이 들어가 있고, 스타 라쳇입니다. 스타 라쳇이고, T수는 36T예요. 36T인데 이거를 54T로 바꿀까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54T로 바꿔서 장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굳이 로드에서 그게 라쳇이 빨리빨리 걸릴 필요는 없죠. 뭐 산악자전거 같이 이렇게 페달링을 하다가 이제 그 요철 같은 거를 넘어갈 때, 난코스에서 넘어갈 때 이렇게 뒤로 백킥을 하거든요. 뒤로 굴렀다가 페달이 이제 밑에 있으면은 돌뿌리 같은데 페달링 하다가 턱 걸리거든요. 근데 로드는 그럴 일이 없죠. 이제 길이 나쁜 길을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간적으로 팍팍 칠 일이 없죠. 로드 타면서. 그래서 이제 로드들은 대부분 파울로 된 게 많죠. 뭐 유명한 브랜드들도 깜파도 이제 3파울로 되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굳이 이 라쳇이 촘촘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라쳇이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더 저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54T로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안 바꿨어요. 기존은 36T 라쳇이 스타 라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DT는 이제 54T까지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 뭐 ARC 1100 60mm짜리나 45mm짜리 뭐 그런 것들에 있는 허브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얘가 안에가 비어 있어 가지고 이게 라체 소리가 여기 들어보면은 이게 돌리잖아요. 라체 소리가 엄청 큽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울 정도로 엄청 크더라고요. 예. 지금 라체 소리. 엄청 시끄럽죠.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존도 36T짜리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라체 소리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스크에 DT 스위스 이거 스타라체 들어간 거 쓰시면 라체 소리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실제로 들으면 진짜 시끄러워요. 그 정도로 라체 소리가 커가지고 이게 안에가 비어 있어서 막 울려요. 그 라체 소리가 울려가지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니 라체 소리가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굳이 54T로는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도 튜브리스 장착했고 로고 위치를 맞춘다는 게 다음에는 DT 스위스 이쪽 라인에다 맞춰야 되겠어요. 타이어 다 쓰면 어차피 타이어는 소모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휠을 바꿨습니다. 이제 앞에 휠이 오면은 좋겠다만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바꿨으니까 실측 무게를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이게 구름성이 진짜 좋네요. 이야, 대박입니다. 이거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고 멈추는 위치가 항상 똑같습니다. 멈추는 위치가 똑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고 이게 이쪽이 밸브가 있거든요. 이쪽이 밸브 마개도 되게 디테일합니다. 밸브 마개도 디테일한데 다른 브랜드들은 이 밸브 마개를 여기를 스티커로 붙이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카본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데 얘는 카본 이렇게 전용 커버가 나옵니다. 커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끼워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디테일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바퀴를 돌렸을 때 이게 무게중심이 이쪽이 무겁잖아요. 저쪽 DT 그 밸브 있는 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돌아갔다가 얘가 다시 뒤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얘가 항상 밑을 보게 멈춥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뭐 일단 지금 제 거 비비도 세라믹 스피드 코팅 비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뒤로 돈다는 거는 크랭크도 같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크랭크도 같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얘가 거꾸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크랭크를 돌리면서 얘가 밑으로 와요. 와, 그만큼 저항이 없다는 거겠죠, 베어링이. 되게 금방 돌려봤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했어. 아니 이거 바퀴를 위치를 잡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얘가 돌려놔도 다시 돌아가고 돌려놔도 다시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무게중심이 얘가 위로 가버리면은 얘가 여기서 멈추긴 하네요. 그래서 멈추는데 대부분 얘가 밑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와서 이렇게 쓰네요. 저쪽 무게중심이 밑에 내려간 쪽이 이렇게 돌려서 멈출 때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위에서 멈추면은 멈추긴 하는데 이렇게 돌렸다가 살짝 돌렸다가 이렇게 하면 위에서 멈출 수도 다시 저쪽으로 가면은 다시 속도가 다시 붙죠. 그래서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밸브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딱 멈춰요. 이게 여기 이쪽에는 ARC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반대쪽 보면 밸브 밑에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렸을 때 대부분 그 위치에서 멈추네요. 저도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신기해서 한 번 더 영상 찍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 밸브 있는 쪽 위치로
내려가죠. 이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습니다. 되게 구름성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확실히 무게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아까 휠 바꾸기 전에는 8.62kg였단 말이에요. 8.62kg였는데 지금 8.9kg입니다. 그러면 80g, 280g, 거의 300g 정도 무게가 증가가 됐죠. 네, 그 정도 되죠. 지금 저 MB 리어 휠이 뭐 앞뒤 해줘 1500 정도 나가는, 지금 이게 1500 정도 나가는, 무거워야 1600 정도 나가는 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휠이라고 해봤자 거의 한 200g, 800g 정도, 800g이나 800g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아까 실측했을 때 110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g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무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이 코르사가 이제 앞에 MB 타이어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게 증가가 좀 많이 됐어요. 8.9kg입니다. 꽤 무거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휠까지 80mm짜리 꽂으면 무게가 거의 9kg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9kg가 될 것 같아요. 근데 TT는 더 이상 무게 줄일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무게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뭐 그냥 타이어만 조금 더, 이제 코르사 말고 타이어만 조금 더 가벼운, 뭐 지금 MB에서도 지금 레이스데이라고 해서 엄청 가벼운 튜브리스 타이어가 나왔어요. 26mm 기준으로 200g이 안 넘습니다. 19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에서 앞뒤를 예를 들어 타이어를 그거를 쓰면은 거의 200g 정도 무게가 빠지겠죠. 100g, 100g씩 빠지니까 그 정도가 무게를 줄이는 데는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TT는 뭐 가볍게 타는 건 아니니까요. 가볍게 타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더 무게를 줄이려면은 저는 이제 이거 앞에를 체이닝을 이제 싱글로 바꾸는 거죠. 지금 더블로 쓰고 있는데 굳이 TT를 타보니까 얘로 뭐 어필 있는 코스를 탈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평지 위주로 타고, 뭐 이제 제가 사는 곳 전주에서는 어차피 그 새만금 쪽 갈 때만 얘를 탈 것 같아요. 그 외에는 TT를 탈 만한 곳이 딱히 없습니다. 되게 좀 TT를 타보니까 좀 정말 차가 많이 안 다니고 노면이 좋고 거의 평지 위주로 타게 되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나온 자전거니까. 그래가지고 타보니까 뭐 이제 공도 같은 데는, 솔직히 차들 많이 다니는 공도 같은 데는 좀 위험해요. TT바를 잡고 타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뭐 TT바를 잡고자 하면은 브레이크도 잡을 수 없고, 그냥 뭐 뭔가가 튀어나오면 TT바를 잡고 갈 때 뭔가가 뭐 장애물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면 그냥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긴 해가지고, 정말 뻥 뚫린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쭉 뻗은 도로에서 타는 게 맞거든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선수들처럼 막 이거 타고 막 냅다 달리는 그런 건 아니니까, 어차피 운동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코스 외에는 딱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 굳이 앞에를 2장짜리를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서, 제 형들은, 저랑 같이 타는 TT 형들은 다 앞에가 싱글이거든요. 앞에 한 장이고, 네, 뒤에가 이제 12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에어로 크랭크로 바꾸고 앞에 변속기를 제거를 하면은 이제 무게가 그래도 한 100g 정도는 감량이 됩니다. 무게가 좀 줄어들어요. 앞 변속기가 일단 제거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체이닝은 근데 에어로 파워미터 크랭크가, 레드 에어로 파워미터 크랭크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게 다 막혀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2장짜리랑 별반 무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무게가 빠진다면은 저 앞변속기 제거되는 거 한 100g 정도밖에 무게가 안 줄어들 것 같아서, 굳이 100g 줄어드는데 체인링을 그냥 2장짜리가, 확실히 그래도 2장짜리가 있으면은 조금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편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망설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 모델로 더 무게를 줄여서 경량화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뒤에 디스크 끼고 앞에 80mm 꼈을 때 무게가 더 증가되니까 뭐 타이어 가벼운 걸로 바꾸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얘는 무게를 줄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진짜 뭐 앞에 체이닝 한 장 쓰고 변속기 제거하고 딱 그 정도가 끝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DT 스위스에다가 빅토리아 코르사 타이어 장착해가지고 뒤에를 바꿔봤습니다. 근데 TT 타보니까 재밌어요.
로드 타다가 또 TT 타면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확실히 잘 나가요. 로드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더 빠른 속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워를 비교했을 때 로드 타고 선두에서 평지 기준이죠. 40km 이상을 내려면 파워를 300W 이상을 써야 돼요. 무조건 300W가 넘어가야 됩니다. 평지에서 로드로 40km 이상을 유지하려면. 근데 이 TT를 타보니까 뭐 한 250W 정도만 돼도 그 40km 이상이 유지가 돼요. 그것도 정말 편하게 유지가 됩니다. 편하게, 힘이 안 들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역시 로드는 장비빨이구나 라고 느꼈죠, 그때. 그래서 내가 형 뒤에 따라가는 게 왜 힘드는지 알고 형이 앞에서 선두를 계속 끌 수 있었던 이유가 TT를 타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제가 타보니까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모든 장비는 써보고 타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경험을 해보고 얘기하는 것과 그냥 뭐 남의 말 들어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막상 타보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고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근에 그래블을 제가 탔는데, 와, 그래블도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래블도 제가 예전에는 그래블을 추천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블은 좀 애매한 장르여서. 근데 막상 그래블 타보니 야, 이거는 또 다른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뭐 설명을 할 때는 써보고 설명을 해라.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써보고 제가 타보고 그 느낌을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TT는 로드와는 정말 다른 매력이 있고 훨씬 적은 힘으로 빠른 속도가 유지가 된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장 빠른 로드 바이크에 들어가잖아요, TT가.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 휠로 바꾸면 이제 항속이 더 유지가 잘 됩니다. 고속에서 더 적은 힘으로 그 속도를 유지하기가 더 편해져요. 그 대신 출발은 힘들어지겠죠. 얘가 이제 무거워지니까 이제 출발할 때는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때까지는 좀 더 일반 디스크 휠 말고 다른 휠보다는 힘을 더 많이 쓰기는 해야 돼요. 초반 가속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얘가 속도가 붙으면 이제 그 이상부터는 훨씬 유지하기가 쉽다. 그래서 다들 디스크 휠로 바꾸는 거죠. 이제 휠도 다 넓은 걸로 바꾸는 거고, 그런 이유에서 이런 휠을 쓰는 겁니다. TT에서는 고속에서 속도 유지가 잘 돼요. 그 대신 측풍이 불면은 장난 아니겠죠. 자전거가 옆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세게 바람이 쳐버리면 다 막혀 있으니까 바람을 많이 타겠죠.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디스크 휠은 처음 써보니까 그것도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번 영상은 이제 디스크 휠로 바꾸는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말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설명하고 막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또 너무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을 좀 많이 반복하는 스타일이라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TT 오르두 오베어 오르두 TT 차에 DT 스위스 ARC 1100 디스크 휠을 장착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